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곳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으로 책을 읽어드리는 최면코치 미라클 리딩의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눈 감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고대인은 신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주와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뭐든지 내키는 대로 다 하며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기보단 어떻게 해야 우주의 법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색했습니다. 법칙을 무시한 자유는 반드시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전에 지속적인 관찰과 경험으로 도덕관념을 정립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 일자에 태어납니다. 첫 번째 지구 여행인지 500번째 방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몸은 아직 제대로 가눌 수 없지만 자라며 내면의 생명을 표현할 기회가 점차 많이 주어집니다. 성인이 되어 발육이 멈추는 육신과는 달리 내면의 생명은 계속 성장하여 인격과 양심을 지도하고 본인뿐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도록 꿈과 이상을 심어줍니다. 육신이라는 가죽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생명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며 지구상 모든 아기의 희망입니다.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의사를 초빙하거나 의사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가족이 물시계 등을 이용해 탄생의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명문가에서 귀한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천문을 볼 줄 아는 의사가 찾아와 아이를 받고 출생 차트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용 가능했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아기가 태어난 순간의 시와 분을 기록하고 하늘의 의사에게 경위를 표한 후 즉시 집으로 돌아가 천체의 위치를 확인하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의 의사, 천문학자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차트를 작성한 후에 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도움을 주는 하늘의 지침서를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부모에게 근거 없는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미래에 있을 좋은 일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아기가 어린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가족에게 좋은 말만 하며 안심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발전을 통해 과학으로 자리 잡은 지식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 결과를 주었습니다. 의사, 천문학자는 차트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출생 차트는 지구에 잠시 머무르다 가기 위해 찾아온 불멸의 존재가 이번 생에서 겪게 될 일들을 대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출생 차트에는 아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라날지에 대한 미래 예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신으로 치부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고 태생적으로 이런 재능과 저런 잠재력을 타고났으니 어떤 직업을 갖고 전문 분야에 진출하게 될 수 있다든지 등등.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미래의 정보를 기록한 고대의 문서가 수천여 건 남아있으며 이 중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언이 적중한 사례도 많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미래가 담긴 출생 차트를 보며 고대인은
운명론적 인생관의 위험성이라는 새로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대인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점성하게 환생과 카르마의 교리를 결합해 운명과 자유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가톨릭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제한된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 가설을 주창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수많은 잠재적 가능성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퇴근 후에 집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귀가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할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점성학의 아버지인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운명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가진 인간에게 작용하는 우주의 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별은 인간의 행동을 부추기지는 않지만 강제하진 않는다. 이 제한된 운명은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혐오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성향과 신념에 배치되는 길도 택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을 운명으로 이끌려는 힘은 작용하지만 인간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제한된 운명은 나의 현재 심리 상태에 의해 정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망설이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갈등하며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본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선택을 내린 뒤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국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나의 상태에 의해 정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점의 성장 수준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시점까지 살면서 행한 것, 경험한 것,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을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생을 통해 많은 것을 습득했고 앞으로도 수차례 환생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기나긴 여정의 일부로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 인간이 삶의 여정에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점성학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여러 번의 전생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재능을 개발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아기가 장차 예술가가 될지 과학계에 투신할지 비교적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지 아니면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비실될지 예측합니다. 인간은 전생에서 습득하고 축적한 성향, 기질, 조건,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다른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 임의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화학적 요인을 주범으로 지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주의 영광을 더하고 우주의 법칙이 공정함을 입증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이유여야만 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피해자가 되었다는 신세 타령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통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절망적인 자기 학대도 오로지 눈물 흘리며 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비관주의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다 선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이유여야 합니다.